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4월이 시작되는가 했더니 벌써 이렇게 4월이 끝났습니다. 2015년도 4분의 1 정도가 지났는데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보니까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빠르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새롭게 시작되는 5월이 있죠. 네,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또 오후 시간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패션 정보로 함께합니다. 네, 저는 요즘 이 색상이 자주 눈에 들어오는데요. 또 올봄에 가장 눈에 띄는 팬츠의 컬러기도 합니다. 올리브 컬러인데요. 컬러 팬츠의 화려함과 또 베이직한 팬츠의 높은 활용도를 함께 갖춘 팬츠의 컬러가 올리브 팬츠입니다. 네, 올봄의 키 컬러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또 형태와 톤, 베리에이션이 정말 다양해진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스타일링 초보자도 단번에 이 팬츠 마스터로 만들어줄 올리브 컬러의 마법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슬로우에서는 지난 겨울에 이어서 올 봄에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조그 팬츠를 올리브 컬러로 해석한 아이템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컬러와도 잘 어울리는 이 올리브 컬러의 매력 덕에 다양한 스타일링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키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적인 터치가 돋보이는 스웨이드 블루종의 밝은 올리브 컬러를 매치해서 계절감을 멋지게 녹여냈는데요. 세련된 느낌을 강조하고 싶다면 정답은 언제나 테이퍼드입니다. 네, 올리브 컬러의 매치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 컬러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남자의 워드로브를 채우는 대표적인 컬러라는 것인데요. 단순히 어울리는 데 그치지 않고 또 매치하는 아이템에 따라서 본연의 매력을 바꾸는 능력도 있습니다. 먼저 좌측에 있는 그림은요. 세련된 느낌을 강조하고 싶다면 톤온톤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컬러의 고유한 매력을 극대화하고 싶은 사람에게 강력 추천하는 방법이죠. 네, 같은 컬러와 소재 아이템을 활용해서 셋업 플레이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리브 컬러 특유의 남자다운 무드와 이 통일된 톤이 더 세련된 느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멋스럽지만 더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소재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우측이죠. 올리브와 블랙의 매치인데요. 차분한 표정 연출, 올리브 컬러는 문제가 없죠. 블랙과 만난 올리브 컬러의 차분한 무드가 느껴집니다. 이너로 화이트 컬러를 선택해서 블랙과 화이트의 매치가 선사하는 모던한 무드와 함께 액세서리를 생략해서 깔끔한 맛을 잘 살리는 것도 좋습니다. 네, 여기에 또 베이직한 디자인의 스니커즈로 전체 룩의 통일감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겠죠. 네, 다음 올리브 컬러 매치 다른 것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 팬츠의 매력은요, 단순히 컬러 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여러 가지 아우터의 뛰어난 호흡을 자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스타일 연출에도 정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올리브 컬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클래식과 캐주얼 그리고 모던한 무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올리브 팬츠의 매력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왼쪽부터 차례대로 갈 건데요. 캐주얼한 스타일링도 남자다운 인상으로 바꿔주는 스타일입니다. 네, 팬츠를 바꾸는 것만 분위기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링이죠. 캐주얼한 데님 재킷과 또 스니커즈를 매치한 올리브 팬츠가 남성다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싱그러운 컬러 스카프 룩으로 화사함을 불어넣는 것도 좋은 스타일링의 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중간 사진인데요. 살짝 이 나쁜 남자의 무드 연출에도 제격이죠. 화이트 재킷에 올리브 팬츠를 매치해서 재킷이 자아내는 우아한 무드를 잘 살린 그런 스타일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타이 대신에 셔츠의 단추, 두억에 풀어서 이 섹시함을 어필해 보는 것도 좋고요. 포멀한 구두보다는 트렌디한 스니커즈가 룩의 무드를 살리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우측입니다. 네, 남자의 주말 더욱 빛나게 해줄 위크엔드 캐주얼인데요. 위크엔드 룩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안함을 조치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 편안함과 무게감을 동시에 갖추는 것인데요. 이 다양한 소재와 컬러를 활용해서 무게감을 연출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브라운 필드 재킷과 또 베이지 폴로 셔츠, 올리브 팬츠는 이 차분한 컬러로 구성해서 남자다운 무드를 연출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올봄의 트렌드죠. 올리브 팬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백한 화이트는 남자를 가장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컬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화이트라도 소재와 채도에 따라서 느낌이 정말 다른데요. 이번 시즌에 선보이는 다채로운 화이트 아이템들 모아봤습니다. 네, 디자인은 각기 다르지만 우아하고 또 여유로운 느낌은 모두 기본을 갖추고 있는데요. 올봄의 화이트가 선사하는 차분하면서도 깨끗한 매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건트와 캐주얼의 조화인데요. 캐주얼한 느낌의 블루종이지만 이 화이트 컬러와 만나면 특유의 엘리건트함이 짙게 묻어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크림 컬러로 넥라인에 포인트를 준 니트를 매치해서 차분하고 좀 정적인 스타일링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사의 슈트로도 화이트 슈트죠. 재즈의 무드가 물씬 느껴지는 이 개츠비 룩의 대표적인 아이템인데요. 화이트 타이드업은 남자의 젠틀함을 최상으로 이끌어내는 하나의 비법이기도 합니다. 광택이 도는 실크 타일을 고르면 완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화이트 컬러의 매력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함께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먼저 이 좌측에 있는 거는요, 여유로움을 담아내는 와이드 팬츠입니다. 낙낙한 실루엣의 와이드 팬츠는 편안한 것은 물론이고 그 자체로 시크한 인상을 선사하기도 하죠. 화이트 특유의 세련됨과 또 모드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싶다면 슈트의 피치감을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묘한 실루엣의 차이가 전체 인상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 우측입니다. 소재의 믹스로 세련미를 연출하는 건데요. 화이트 턱시도 재킷에 니트 이너웨어를 매치하면 살짝 힘을 뺀 드레시한 스타일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셔츠를 입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요. 또 온화한 인상을 주는데요. 특히 니트 소재 덕에 좀 클래식하면서도 리치한 분위기로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화이트 컬러의 매력 다른 사진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좌측인데요. 절제미가 돋보이는 화이트 코트입니다. 이 부드러운 톤 위주의 컬러 팔레트로 내추럴하고 또 정적인 무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코트 소매 부분에 블랙 스트라이프와 베스트로 또 우아함이 있고요. 또 섹시함을 한껏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커트의 정교한 테일러링이 선사하는 엘리건트함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우측 사진은요. 로맨틱한 남자의 고급스러운 크림 컬러죠. 담백하고 내추럴한 컬러도 세심한 디테일과 만나면 지루할 틈이 없다는 것이 화이트 컬러의 진리입니다. 네, 니트 넥라인을 두른 블랙 라인은 화이트 앤 크림 컬러의 로맨틱함을 배가시키고요. 재킷과 니트의 만남은 언제나 또 클래식하면서도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네, 계속해서 또 화이트 컬러의 매력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으로 함께 또 살펴보시죠. 네, 먼저 좌측에 보이는 사진은요, 여유를 표현한 또 다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극히 남성의 영역에 있는 트러커 재킷도 화이트라면 좀 우아함이 강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차분한 컬러와 캐주얼한 디자인이 어우러져서 폭넓은 연출이 가능한데요. 마운틴 부츠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자유롭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우측에는 파일이 선사하는 여유로움인데요. 같은 소재가 화이트라도 이 소재가 다른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표정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의 부드러운 소재감과 산뜻한 화이트 컬러가 만나서 여유로운 느낌을 배가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이 파일 소재는 흡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리조트 룩으로도 안성맞춤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 SS 시즌을 이끌 화이트 컬러의 매력 그리고 옷 디자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할 디자이너는요, 미국의 젊음과 자유를 대변하는 아메리칸 캐주얼 웨어의 디자이너죠. 페리 앨리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패션 디자이너 페리 앨리스. 그는 가장 미국적인 패션 세계를 보여준 디자이너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는 1970년대 후반 여전히 파리의 기성복 브랜드들만이 유행의 선도자로서 미국 패션의 위세를 떨치고 있었을 그런 시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인 특유의 편안한 감성의 아메리칸 스포츠웨어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페리 앨리스는 나는 유행을 창조하지 않는다. 나는 옷을 만든다 라고 밝혔는데 네, 그의 말처럼 최신 경향과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다채로운 컬러감에 편안하면서 위트 있는 디자인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페리 앨리스는 랄프 로렌 그리고 캘빈 클라인과 함께 미국의 패주얼 패션계의 트로이카로 불리면서 1980년대 미국 캐주얼 웨어의 전성시대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네, 백화점 바이어에서 신의 패션 디자이너로 페리 앨리스는 1940년 미국 버지니아주의 포츠머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는 석탄과 원유 회사의 소유주였던 아버지죠. 에드윈 앨리스와 어머니인 위니프레드 앨리스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네, 그는 9살까지 할머니의 오래된 저택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곳에는 남부 출신의 멋쟁이 고모들이 남기고 간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빈티지 의상들과 모자 그리고 장갑과 옷감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네,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그는 고모들의 옷장을 드시거나 또는 엄마가 구독한 보고 잡지를 읽으면서 패션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네, 페리 앨리스는 후에 그의 유년 시절을 원단들과 화려한 색채들로 가득했다고 그는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페리 앨리스는 1957년이죠. 이 버지니아의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교에 진학해서 경영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네, 그는 뉴욕으로 건너가 뉴욕 대학에서 리테일링의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그는 1963년 버지니아의 밀러 앤드 로드에서 백화점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옷을 구매하는 바이어로 패션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이 바이어로서의 소비자의 욕구를 읽고 색상, 소재 등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지녔던 페리 앨리스는 1967년부터 거래처였던 존 마이어 오브 노르에 위치한 회사에서 머천다이저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1975년 그는 뉴욕의 베라사로 옮겨서 스포츠웨어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듬해 페리 앨리스는 포트폴리오라는 상표 아래 33벌의 옷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 컬렉션으로 그는 우먼웨어 데일리에서 주목을 하게 되면서 그를 주목할 신인 디자이너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곧 언론과 바이어들의 극찬과 함께 뉴욕 패션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1978년 페리 앨리스는 베라의 모 회사죠. 바로 맨하탄 인더스트리의 지원을 받아서 페리 앨리스 스포츠웨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브랜드 디자이너로서의 행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페리 앨리스는 히피족들의 청바지도 성공을 위한 옷차림도 입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젊은 여성들을 위한 옷차림을 없다는 것에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는 곧 미국 여성들의 새로운 욕구에 부합하는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운 그리고 보수적이면서도 젊은 감각의 의상들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페리 앨리스의 디자인은 전통적인 남부의 와스프로 태어났지만 전통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디자이너인 자신을 꼭 닮은 그런 디자인들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페리 앨리스는 패션은 심각하게 다룬다거나 또는 과도하게 옷에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패션 철학에 따라서 그는 푸른색의 옥스포드 셔츠와 카키색 바지 그리고 톱사이드 구두의 차림만을 고수한 페리 앨리스에게 옷은 과시하거나 허세를 부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재미와 편안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상생활에서 즐겨 입을 수 있는 수고스럽지 않은 우아함, 즉 이 편안한 아름다움의 디자이너, 스포츠웨어를 비전으로 삼아서 디자인을 전개해 나간 것입니다. 네, 페리 앨리스는 패션 디자인에 대한 정식 교육이나 수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스케치를 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그는 젊고 유능한 이 디자인팀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그의 비전을 가시화해 나갔는데요. 패션 디자인에 대한 전문 지식의 결여는 오히려 그에게 장점이 됐다고 합니다. 디자인의 원리나 법칙에 얽매이지 않았고 더욱더 순수한 관점에서 옷을 디자인하는 것이 가능케 했기 때문인데요. 또는 그는 생산과 유통과 같은 패션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성과 권위를 강요하는 패션 디자인의 시각이 아니라 바이어 혹은 이 소비자들의 시각에서 대중이 원하는 새로운 클래식 룩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리 앨리스의 의상은 간결하고 또 입기 쉬우면서도 동시에 세련된 옷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페리 앨리스의 새로운 클래식 룩은 혁신과 정통의 병치를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는 디자인의 진보함의 주요한 요소에 과감한 컬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예민한 소재의 선택, 새로운 비율의 의상의 조합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는 화려하고 경쾌한 컬러감은 젊고 대담한 그의 패션 디자인의 트렌드 마크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는 카키와 샌드와 같은 뉴트럴 컬러와 또 짙은 녹색 그리고 짙은 와인 컬러, 마린 블루와 같은 고채도의 악센트 컬러를 함께 사용하면서 감각적인 색채 조합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페리 앨리스는 1980년대 남성복 라인을 또 런칭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러한 과감한 컬러는 남성복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는 여성복에 비해서 보수성이 강한 남성복 디자인에 다채로운 컬러와 또 문양을 도입을 하면서 남성복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 페리 앨리스는 소재를 고르는 데 탁월한 감각을 또 발휘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당시에 대중적이었던 캐주얼 웨어들은 폴리에스테르를 주로 사용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그는 면과 린넨, 모와 캐시미어, 실크와 같은 자연 친화적인 이런 천연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구김이 가면서도 멋스러운 린넨 소재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네, 공들여 다르지 않아도 멋스러운 린넨 셔츠가 바로 그가 추구하고 있는 편안한 우아함에 적합한 소재였다고 합니다. 네, 페리 앨리스의 전통적인 클래식 패션 뒤틀기는 소재의 사용뿐만이 아니라 패션의 변형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네, 그의 기본적인 아이템들인 재킷과 코트 그리고 스커트 풀오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인 황금비를 따르지 않고 매우 짧게 하거나 혹은 길게 하기도 하고 폭을 넓게 하는 등 새로운 비율의 옷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거의 무릎까지 내려오는 풍성한 실루엣의 긴 자켓, 또 지나치게 폭이 넓은 벨트를 가슴으로 아래로 착용하는 드레스, 발목까지 오는 긴 코트, 큰 사이즈의 스웨터, 헐렁한 블라우스, 그리고 풍성한 실루엣의 린넨 바지와 같은 이 파격적인 비율의 의상 등은 옷은 유머가 되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이 또 잘 드러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편안함과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는 당시의 여성 소비자들에게 활동의 자유를 선사하는 실용적인 디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페리 앨리스는 허세가 없이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운 이 아메리칸 캐주얼은 언론과 바이어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뉴욕의 백화점 헨리 벤델의 전설적인 리테일러 제랄딘 스터트는 페리 앨리스를 가리켜서 미국의 가장 세련된 스포츠웨어 디자이너라고 칭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1986년 페리 앨리스는 여성복, 비교적으로 저렴한 여성복 라인의 포트폴리오, 브랜드 그리고 남성복 침구, 모피, 향수, 그리고 슈트 등 23개가 넘는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2억 6천만 불이라는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1978년 자신의 이름을 건 컬렉션을 발표하고 그리고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코트의 전미 패션 비평가상을 총 8차례나 수상을 하고요. 그리고 1979년 니만 마커스상 그리고 커티삭상을 2차례나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 패션계의 주요 디자이너로서의 공로도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네, 페리 앨리스는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해서 젊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대중적인 인기로 미스터 팝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네, 그는 성공의 가도를 달렸지만 1984년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애인이었던 러플린 바커가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페리 앨리스는 디자인 하우스 내 활동에 흥미를 잃고 사적인 생활에 더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동성애자였던 그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갖기 원했던 여자친구와 함께 인공수정을 통해서 1984년 11월 딸 타일러 알렉산드라 앨리스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부터 페리 앨리스는 자신의 건강도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1986년 5월 30일 페리 앨리스는 46이라는 나이에 에이즈로 사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페리 앨리스는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1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미국 패션계, 더 나아가서 세계 패션계에 미친 영향은 정말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패션계의 발전에 초석이 됐고 그리고 유능한 디자이너를 배출하는 등용문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페리 앨리스는 1970년대 후반 새로운 문화 강국을 등장한 미국의 젊음과 또 자유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디자이너였는데요. 네, 그의 진보적이면서도 전통이 살아있는 이런 아메리칸 캐주얼 웨어 디자인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런 클래식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페리 앨리스와 함께 했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오늘의 스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2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한양증권에서 추천한 하이록 코리아입니다. 마진이 좋은 파이핑 밸브의 호조가 지속되고 올해도 영업이익률이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핵 협상이 잠정 타결되면서 기존 미수금 환입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적인 수주의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프로젝트 발주 지연보다는 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 개선이 더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하이록 코리아는요, 기계 설비와 관 이음새 그리고 밸브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주요 생산품은 유압용 밸브와 초정밀 피팅, 모듈과 기타 관련 제품으로서 필수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수요처는 조선과 해양, 석유화학과 발전소, 그리고 반도체와 항공산업, 플랜트 군수 등의 산업에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 로템에서 철도 차량 에어브레이크 모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한양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고요. 두산중공업입니다. 네, 베트남 송화 화력발전 수주 이후에 신규 수주 부분에 개선세가 있고요. 연간 이 3조 원으로 내외로 신규 수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회사에는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건설 그리고 두산엔진과 두산엔진의 재무구조 개선으로 그룹사 전체의 재무 위험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네, 두산그룹 계열사로 발전설비 사업과 담수 그리고 수처리와 또 산업설비 사업, 주단사업,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기초 소재인 조단조에서부터 원자력, 소화력 등 발전설비와 해수담화 플랜트
시트, 그리고 환경 설비와 또 운반 하역 설비 등을 제작하고 또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 한양증권에서 추천한 하이로코리아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오늘은 지구촌 곳곳에 있는 도시 행성들을 살펴볼 텐데요. 사진으로 담았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함께 본 사진은요, 이 8년간 공들여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장난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정말 예쁘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큰 도시들이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신기하고 또 오묘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5월 1일 메이데이라고도 하죠. 바로 근로자의 날인데요. 여러분들의 노동의 가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노동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